강원도가 액화수소 산업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돼 관련 산업을 선도하게 됐습니다. 삼척과 동해 등에서 추진 중인 수소 관련 산업들에게 더욱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력 인구가 점점 줄면서 지방대가 폐교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강원도를 비롯해 지방대학의 절반이 3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학력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 실무 맞춤형 교육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대학도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등으로 위기 극복에 나선 지방대학을 취재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산업 규모도 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춘천시가 이 같은 반려동물 산업 선점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액화수소 산업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수소 생산의 거점 도시인 삼척을 중심으로 강릉과 동해는 에너지 활용, 평창은 수소 충전기지로 특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강원도를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주목한 부분은 바로 액화수소입니다. 액화수소는 부피가 기체수소의 800분의 1에 불과해 저장과 이동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기체 상태인 수소를 액체로 만들려면 영하 253도까지 낮출 수 있는 극저온 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액화수소 기술은 국내에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액화수소 생산 설비와 관련 제품의 기술력 등도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가 정부의 액화수소 규제 자유 특구에 지정되면서 관련 기술들을 실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액화수소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 의미는 그러한 기준과 표준들을 실증을 해나가면서 강원도에서 마련해 나가자. 그래서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연관 기술이 있더라도 아무도 시도해 볼 수조차 없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된 삼척과 동해 강릉 평창에는 앞으로 4년 동안 305억 원이 투입됩니다. 삼척과 동해에서는 액화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이, 평창에서는 충전소 구축 실증이, 강릉에서는 액화수소를 이용한 선박과 드론, 모빌리티 실증이 진행됩니다. 또 강릉과 북한 원산을 잇는 에어택시와 동해 북부선 수소 열차 투입 등도 검증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70개 기업이 약 2,8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과에 관련된 에너지 기업,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혁신 기업들이 도내에 유입될 수 있고 그로 통해서 저희가 2030년까지 3조 한 8천억 정도의 연매출 그리고 한 2,800명 정도의 고용 창출.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기존 도내에서 추진되던 수소 관련 산업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척에서는 분산형 수소 생산기지가, 춘천에서는 수소 추출시설 구축 등이 추진 중인데 수소 안전성 문제 등이 불거지며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강원도는 수소 산업을 추진 중인 도내 시군과 규제 자유특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도를 확실한 액화수소 산업의 1번지로 키워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도내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9.8%씩 내려갑니다. 강원도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함에 따라 도내 도시가스 소매 요금을 5년 연속 인하 또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과 삼척 등 6개 시군은 요금이 내려가고 홍천과 횡성 등 8개 시군은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습니다. 도는 이번 조치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도내 약 37만 가구는 가구당 월 평균 4,200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양양군 낙산 도립공원 해제 지역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양양군은 최근 낙산 도립공원 해제 지역 군관리 계획 변경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상업지역에 바닥 면적 대비 건물 비율 80% 이하,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용적률 1300% 이하의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조대와 오산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군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에 최종 결정될 계획입니다. 강원경찰이 피서철 기간 동안 도내 주요 해수욕장에 경찰서를 운영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강릉 경포와 동해 망상, 속초 해변 등 도내 6개 해수욕장에 여름경찰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름경찰서에는 형사와 교통, 여성 청소년 담당 경찰 등
178명을 배치해 각종 범죄 예방 등 치안 활동에 나섭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방역 관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네, 지방대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학생 수가 점점 줄면서 지방대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고 급기야 문을 닫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3년 안에 지방대학교의 절반가량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벼랑 끝에 선 지방대학교, 먼저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선택이 가능하다면은 인서울 쪽으로 하지 않을까. 2018년 개교 26년 만에 폐교된 강원도 동해 한중대학교입니다. 2017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27.3%에 불과했습니다. 100명 뽑는 학교에 학생들이 30명도 안 온 겁니다. 전 총장의 교비 횡령과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2013년 부실대학으로 선정됐던 학교. 지역에서 대학 살리기에 사활을 걸었지만 신입생 정원을 절반도 못 채우며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북 남원 서남대와 경북 경산의 대구외대도 부실대학으로 선정돼 폐교됐습니다. 학령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지방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전국 고등학생 수는 약 140만 명, 이 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도권에 삽니다. 거기다 서울권 대학 선호 현상으로 지방에 있는 학생들마저 지역을 떠나면서 지방대 정원 미달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일수록 신입생 수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게 수치로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한 사설교육업체가 전국 4년제 대학교 205곳의 2020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신입생 충원율 하위권 50곳 대학 중 80%가 모두 지방대학이었습니다. 20%의 서울 수도권 소재 학교는 종교대학이었습니다. 2023년 가면은 한 정원에 비해서 한 50개 대학이 없어져야 된다 소리를 하거든요. 지방에는 50개 대학 50%죠. 50%의 지방 대학이 폐교가 돼버리면 그 지방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결국 서울에서 먼 지역에 있는 대학부터 순서대로 폐교될 것이라는 의미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학생들이 줄자 지역 대학에서는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유학생 모집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1학기에 유학생들이 대거 휴학하고 2학기 역시 휴학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학교 재정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던 지방대는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살짝의 재정의 거의 99%가 학생 등록금이에요. 그렇게 되면 학교 재정은 그만큼 악화되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 지방대학은 서서히 하나둘 이렇게 소멸돼 폐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이렇자 일부 대학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가짜 신입생을 만들어 충원율을 채우는 꼼수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최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사립전문대 교수들이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 입학생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짜 학생을 만든 이유는 바로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였습니다. 역량 평가의 주요 기준은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정 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1000명 이하라든지 50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들 같은 경우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평가 기준 자체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중심, 대학이 중심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평가 기준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역 맞춤형 그런 그 정책을 피거나 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그나마 있던 학생들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 지역대학교는 학생이 없어 점점 침체되는 상황. 지방대는 이미 위기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국내 제2의 도시 부산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해운대구에 위치한 전문대학교인 동부산대학교는 각종 진통 끝에 사실상 강제 폐교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79년 해운대구 반송동에 문을 연 2, 3년제 사립대인 동부산대학교입니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올해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폐교 수순을 밟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84억 원에 달하는 자금 횡령 등 학사 비리가 적발되며
교육부로부터 내려진 시정명령 요구만 3차례. 재학생 수는 5년 전 2,600명에서 올해 470명까지 5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재정난 속에 학교 측은 지난해부터 사실상 잦은 폐교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학교를 사들이겠다는 인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수자의 자격을 두고 학교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고 교육부도 최종 인수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학교에 폐쇄 명령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제 청문 절차 걸치고 폐쇄 명령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8월 달에 특별 편입화. 근데 이제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지금 행정 예고 상태고요. 학교의 위기는 지역 사회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의존하던 인근 상권에선 벌써부터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 학교 닫아보면 이거 안 돼요. 문 닫아야 되지. 상인들이 장사가 안 돼갖고 저 위에 문 닫은 데도 많고 우리도 문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학생이 영 없어요. 그러니까 타격이 많지. 우리가 전체적인 상인들이 그 문을 닫고 막 이렇게 좀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송의 발전이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입니다. 유동 인구가 적고 또 폐교되고 있으면 여기는 좀 외진 데가 돼서 또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 부실대학들의 퇴출 위기. 동부산대학교의 존폐 결론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대학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지자체와의 상생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대학도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역량 강화가 필요한 대학으로 평가돼 위기에 직면했던 순천대. 이미지 추락은 물론 교육부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재정 지원도 끊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순천대는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중점 분야를 좀 더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특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집중 육성 분야로는 첨단 부품 소재와 스마트 농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학사 구조부터 개편했습니다. 첨단 부품 소재학과를 신설하고 웰빙 자원학과, 식물의학과, 생물환경학과는 농생명과학과로 통합한 겁니다. 최첨단 우리가 소재들을 개발하고 또 인공지능이 결합된 어떤 융합 부품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 지역 산업체의 발전에 기여하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와 우리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스마트 팜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농생명 분야가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다 해서 이쪽을 선택해서 전문가들도 지역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역 특수성을 바탕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을 하면 지역사회의 재생과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성장은 다시 대학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력은 성과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순천대가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스마트팜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 사업에도 뽑혔습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 인재 양성이라는 돌파구를 찾은 전남 순천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펫과 패밀리를 합쳐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연관된 산업 규모는 무려 6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춘천시가 반려동물 관련 산업 선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건물 안 잔디밭에서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옛 춘천 백유보충대 인근에 문을 연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조립식 건물의 좁은 공간에서 지내던 예전에 비하면 새 보호소는 그야말로 호텔급입니다. 널찍해진 관리동뿐 아니라 전담 수의사가 상주해 엑스레이 촬영과 응급 수술까지 가능합니다.
춘천시는 동물복지 구현을 위해 전담 부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춘천시가 7일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선포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반려동물 마을과 종합병원과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반려동물과 관련되어진 모든 정보가 가득한 플랫폼이 구축되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산업 기반도 만들어 갈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병원, 강원대학과 함께하는 종합병원도 저희가 유치해서 지역 대학과 민간 기업까지 동참합니다. 도내 유일의 수의학과를 보유한 강원대는 관련 학과 신설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춘천에 위치한 IT그룹인 더전도 협약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도 춘천시의 이번 행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반려인수들이 많은데 갈 곳이 별로 없어요. 가도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특히 큰 개들은 사람들이 기피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행사도 많이 해주시면서 많이 이제 한다고 하시니까 저희 반려인으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크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른바 페팸족 천만시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연구원은 내년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가 5년 전에 비해 200% 넘게 증가한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춘천시민연대가 춘천시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당 독식으로 마무리된 원구성을 규탄했습니다. 춘천시민연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춘천시 의회 8대와 9대에 이어 10대에서도 원구성을 놓고 의회가 파행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춘천시 의원 모두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정당 공천제로 인해 사적 욕망이 난무하는 비정상 의회로 변질되고 있다며 정당 공천제가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 지역 학생들 각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배달됩니다. 강릉시와 강릉교육지원청은 학교 급식 중단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예산 11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로 학생 각 가정에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강릉 지역 59개 초중고 학생 2만 200명이며 17일까지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농산물 꾸러미는 강릉 지역에서 생산되는 찹쌀과 감자, 양파 등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됐습니다. 원주 문막 농협 옥수수 원주쌀 토토미 축제가 오는 24일까지 온라인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온라인에서는 옥수수와 토토미 판매는 물론 온라인 청소년 댄스, 치어리더 경연대회, 온라인 노래자랑 경연대회, 옥수수 삼행시 콘테스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펼쳐집니다. 오는 11일과 12일에는 문막체육공원 고수부지에서 옥수수와 원주쌀 토토미 특판 드라이브 스루 행사가 열려 방문객에게 찐 옥수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옥수수 구매자에게는 토토미 1kg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작은 더위라 불리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상 소서였던 7일은 습한 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8일 역시 찜통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내륙 지역의 경우 한낮 기온이 춘천 32도까지 치솟겠고 동해안 지역으로는 27도를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더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강원 전역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 영동 지역 역시 주 후반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